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제시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이 내년 초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 환경이 나아질 거란 기대도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집계한 지난 2022년 중증 응급질환 전원율은 순천이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급성 중증 외상 등 4대 급성기 중증 응급질환 전원율도 순천이 1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순천에서 응급처치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집계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제시한 방안이 바로 순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지역 병원들을 연결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내년 3월 설립돼 본격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의과대학이 설상 올해 순천대학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병원을 짓는다든가 그 과정에서 최소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래도 이 의료 사각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중증 심뇌혈관 질환센터, 소아응급실 등 최종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 선결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정주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전문 의료진들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각각의 의료진들 간 협업도 필수적인데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장 속 돌발 변수들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A라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B병원에 내가 볼 수 있는 환자가 생겼을 때 B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진료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추가적인 시간까지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유치 움직임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 지역의 급한 의료 공백을 다소나마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시도되고 있는 순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이 현실적 대안으로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중앙부처와 전남도 외부 기관이 추진하는 108개의 공모 또는 시상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2024년 공모 시상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과 농촌협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총 108건, 총 사업비 2,128억 원 규모의 공모 시상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시 재정의 부담은 적고 지역 발전 유발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목표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관광종합대책반을 가동합니다. 여수시는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관광종합대책반을 구성해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교통과 숙박, 위생 등 15개 분야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으로 지적한 바가지 요금 등을 집중 점검하고 착한 가격업소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소병철 의원이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분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순천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연 소병철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유력 주자인 신성식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기권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후보와는 경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후보와 경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삶의 존재 가치와 자존심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소 의원은 또 순천의 정치가 부패로 얼룩졌다며
노광규 시장의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관권 선거와 관련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특정 후보를 지지할지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저는 선거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어디로 향할지가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순천의 단독 분구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후보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각 캠프는 구도심 중심의 갑 지역구와 신도심 중심의 을 지역구 가운데 어느 곳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한편 선거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순천 을이나 광양에 최근 민주당이 영입한 정한중 교수의 전략 공천설도 나오고 있어 긴장 상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획정도 그렇고 전략 공천도 그렇고 프로프 결과도 그렇고 정해진 게 아직 큰 것도 없고 다들 시승생활하고. 후보들의 출마 지역과 경선 대진표 등 지역 선거판에 큰 변수가 될 선거구 획정안은 오늘 정계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광주 8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아직 민주당 경선이 남은 지역이 있지만 여야 모두 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전남 10개 선거구의 대진표는 아직 빈칸투성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의 총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까지 여야 5개 정당이 광주 8개 선거구의 후보를 대부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마무리한 동남갑은 정진욱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강영구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을은 본선 진출자 1인이 박은식, 김미화 예비후보와 대결을 치릅니다. 서구갑에서는 하원식과 강승철 예비후보가, 서구을은 강은미, 김혜정, 최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구갑은 정준호와 김주업 예비후보의 맞대결, 북구을은 전진숙, 양종아, 윤민호, 김원갑 후보의 4자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광산구 갑은 민주당 후보와 김정현, 정희성 예비후보의 3자 경쟁, 광산구 을은 안태욱, 김용재, 전주현 예비후보가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 채비를 마쳤습니다. 특정 정당의 여야의 심판 구도보다는 한국 정치가 최근에 많이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후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의 대진표가 윤곽을 거의 드러낸 가운데 전남은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수갑 박정숙, 민주당은 담양장성 영광 한평 이계호 등 각각 1개 선거구에서 1명씩의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배제된 김성환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동남갑 노영욱 예비후보는 다음 주 중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어제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인상폭을 결정하자는 의견 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월 40만 원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달 4일 2차 회의를 열어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주거 밀집 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관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22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읍과 도양읍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543억 원을 들여 39.1km의 우수관로를 개보수하는 도시 침수 예방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각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만 꿀벌 16만 곤이 폐사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의 꿀벌 실종 사태는 양봉 농가뿐 아니라 벌에게 수정을 맡겨야 하는 작물 재배 농가에도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벌의 수명을 늘려주는 스마트 벌통이 도입돼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한 온실입니다. 꽃가루를 묻힌 벌들이 벌통을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일반 벌통과 달리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스마트 벌통입니다. 벌통 내부 온도와 습도, 벌의 활동량까지 벌통에 관한 온갖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온도에 따라 열선과 환기팬이 작동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재배 2년 차인 청년농 유지원 씨. 스마트팜 온실 입주 첫 해에는 벌 관리를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난해 9월 스마트 벌통을 들이고 나서는 한결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이 줄 한 줄에 서서 한 5분 동안 서 있으면서 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면서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확한 토마토는 17톤. 스마트 벌통이 도입된 뒤 토마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벌의 생존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고흥을 비롯해 전국 200여 곳에 스마트 벌통을 설치해 연구한 결과 벌의 수명이 68일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 벌에 비해 활동성도 1.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은 딸기 같은 경우는 약 하우스 한 동당 한 113만 원 정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 하지만 상용화하기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스마트 벌통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일반 양봉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최대 766억 원을 출연합니다. 한전은 에너지 공대 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소요 금액을 이같이 예상하지만 공사 자금 상황 등에 따라 출연금은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연금은 오는 6월까지 매월 분할해서 지급되며 학교 운영과 주요 시설 건설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국회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그린 아일랜드, 오천 그린 광장 등 도심 속 탄소 흡수원 확대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차량 2부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 참여와 교육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 주최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시상입니다. 목포 수협이 떠난 위판장 앞으로 대형 카페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됩니다. 여객부두 공사 기간 동안 목포 제주 간 일부 카페리 선박은 사막도 임시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수협 물양장으로 사용되던 내양 부지입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과 맞닿아 있는 이곳 부지 앞으로 바다를 메워 신규 여객선 접안 시설이 건설됩니다. 신규 여객 부두는 부두 폭이 60m에 암벽 길이는 270m로 2만 7천 톤급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4월 서류상으로 공사는 이미 착수됐고 오는 2026년 9월까지 모두 495억 원을 들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규 여객 부두가 완공되면 목포 국제 여객선 터미널은 기존 3만 톤급 부두에 이어 두 선석의 대형 부두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목포 내항의 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접안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여객 부두 운영을 위한 부두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내양에 여객 부두가 신설되는 것과 함께 고화도 목포 신항에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대체 진입도로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철제부두 건설이 추진됩니다. 철제부두는 3만 톤급 1선석으로 접안시설 240m에 모두 6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순천대학교가 2024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68명을 배출했습니다. 사범대학 합격자 수는 총 61명으로 컴퓨터, 수학, 사회교육 순으로 많았고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에서도 각각 5명과 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순천대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66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합격자는 교원 연수 등을 거쳐 일선 학교에서 중등교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마스터 플랜에 주요 도입시설 수요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박람회장을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 친화도,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